반갑습니다. 김태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촬영하는 마지막 12강입니다. 자, 예고한 대로 3월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3월 첫 번째 모의고사는 다들 잘 봤습니까? 제가 그날 좀 놀랐던 게 여러분 시험 치는 날 네이버를 딱 들어가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나와 있는 게 라디안, 부채꼴의 넓이, 코사인 법칙 막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야,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수학에 관심이 많았구나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다 검색을 한 거겠죠. 원래 이렇게 시험이라는 게 딱 시험 그 현장감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집에서 봤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시험의 결과는 점수는 그렇게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 하지만 문제만큼은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만 풀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수원, 수투, 미적분도 반드시 풀고 경향 분석을 꼭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었죠? 고3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연결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그동안 학생들이 지도해 보니까 3월 성적이랑 수능이랑 그렇게 큰 연관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이번은 전혀 학교에서 본 것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봤으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이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한테 지금 중요한 시험은 뭐냐? 제일 중요한 시험이 드디어 다가옵니다. 6월달 중간고사입니다. 6월에 보는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여러분 입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월, 9월 모평 있죠. 이 시험 준비도 좀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제일 급한 건 이거.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을 최대한 잘 받아두는 게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고사에 여러분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가형 4문제, 나형 3문제를 푼다 그랬는데 제가 나형 10번을 다시 보니까 확률과 통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고를 했으니까 10번을 풀려고 그랬는데 10번 문제는 그냥 IQ 테스트 같아. 그래서 저는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형 4문제, 10번을 제외한 나형 2문제, 총 6문제를 풀어볼게요. 나형 문제 시작하죠. 나형의 14번입니다. 문제가 엄청 길죠. 참 읽기 싫죠. 이런 문제가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데 이번에는 단원 자체가, 시험 범위 자체가 순열이니까 순열에서 냈지, 수능에서는 순열과 조합보다는 확률 단원에서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되게 작아가지고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글이 길어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다 읽어봐야 돼요. 너네가 이 박스를 풀겠다고 박스만 읽고 그 주위만 읽으면 안 돼요. 자, 차근차근 다 읽고 이게 문제 설명 도중에 얘가 나와. 그러면 얘도 반드시 꼼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읽어보죠. 세 숫자 1, 2, 3만을 사용하여 7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 1, 2, 3 7자리. 자, 두 번째 줄 1, 2, 3을 모두 한 번 이상씩 사용하고 숫자 1을 반드시 짝수 번째 자리에만 오도록 한다. 짝수 번째, 짝수 번째, 짝수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만 오게 하네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2를 일단 먼저 배열을 할 건데 2를 몇 번 사용할 수 있을까요? 2는 이 3칸 중에 하나 와야 되죠. 그럼 2를 3칸 다 쓰는 거, 3개 중에 2칸만 쓰는 거, 3개 중에 1칸만 쓰는 거, 빵개는 안 되죠. 적어도 1개 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2가 쓸 수 있는 게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네요.
그렇게 케이스 분류를 한 거예요. 1번 숫자 1을 한 번 사용, 숫자 1을 두 번 사용, 숫자 1을 세 번 사용. 이 원리로 케이스 분류를 한 겁니다. 1번부터 보죠. 숫자 1을 한 번만 사용한 경우 2를 10의 자리에 오도록 넣으면 2를 10의 자리에 오도록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참 친절하네요. 진짜 친절하네요. 자, 보세요. 우리가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를 잴 때 가장 큰 대전제는 뽑고 배열이다. 뽑고 배열이다. 이 얘기는 흙수로 많이 했습니다. 일단 뽑아보죠. 저는 일단 2는 여기 넣었고 나머지 6자리에 넣을 숫자를 뽑아볼게요. 1, 3이죠. 6자리 중에서 1만 다 넣는 거. 이런 거 될까요? 1, 2, 3을 적어도 한 번씩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 3을 한 번은 써야 되겠죠. 얘는 뭐냐? 6개 칸에서 1, 5개, 3 하나. 자, 또 1, 4개, 3, 2개. 1, 3개, 3, 3개. 1, 2개, 3, 4개. 1, 1개, 3, 5개. 일단 뽑았습니다. 그 다음 배열해야 되겠죠. 배열하는 거. 1, 5개, 3 하나 배열하는 거. 가짓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자, 총 6개인데 같은 것이 5개 있군요. 얘는 총 6개인데 같은 것이 4개, 2개 있군요. 얘는 총 6개인데 같은 것이 3개, 3개 있군요. 얘는 같은 것이 6개인데 2개, 4개 있군요. 얘는 6개인데 같은 것이 5개 있군요. 이거를 싹 다 계산해도 대단히 좋은 풀입니다. 자, 근데 제가 가짓수 날 때 조합으로도 알 수 있다 그랬죠. 1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3의 기준 잡아도 되는데 저는 3의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자, 6개 칸 중에 3이 들어갈 1개 칸을 골라라. 얘는 61이네요. 자, 3이 들어갈 2개 칸을 골라라. 62네요. 3개 칸을 골라라. 63. 4개 칸. 5개 칸. 그러면 이 계산이나 이 계산이나 똑같아요. 자, 요거 더하면 되겠죠? 더해볼게요. 저는 조합으로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61, 62, 63, 64, 65까지만 더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거 5개 어떻게 더할래요? 하나하나 계산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를 제가 알려준 이항 정리를 써볼게요. 이항 정리는 시작이 0, 6시 1이 아니고 6시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6시 0부터 시작한다고. 어디까지? 6시 5까지가 아니고 6시 6까지 하면 되겠죠. 그럼 6시 0부터 6시 6까지는 계산하면 뭡니까? 2의 6제곱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파란색을 더하는 거니까 빨간색을 빼야 되겠죠. 6시 0, 1, 6시 6, 1. 2를 빼면 되겠네요. 이거 지워버리고. 그럼 뭐 요 계산은 쉽죠. 2의 6제곱 뭡니까? 64 빼기 2니까 얘는 62구나. 62가 바로 가에 들어갈 거네요. 너가 가구나. 자, 그 다음 볼게요. 2를 짝수 번째 자리에 한 번 오도록 놓는 경우의 수는 세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3C1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는 2를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놓은 것만 했죠. 근데 이게 네 번째인 거, 여섯 번째인 거 다 해봐야지.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왜 3이냐면 이 2를 3개 칸 중에 들어갈 한 칸을 뽑는 거. 3C1을 곱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3C1에다가 여기 있는 61을 곱하면 186이 되겠네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군요. 자, 달을 하러 가봅시다. 2번, 숫자 1을 2번 사용한 경우는 중약. 어이구, 좋네요. 안 해도 되겠네요. 세 번째, 숫자 1을 3번 사용한 경우. 그럼 3번 사용했으면 3칸 전부 다 2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얘도 2, 얘도 2, 얘도 2. 나머지 4칸. 자, 1이랑 3을 넣어야 되겠죠. 1, 3개. 3 하나. 1, 2개. 3, 2개. 1 하나, 3, 3개. 이렇게. 뽑았죠? 배열해야 되겠죠? 역시 이거는 4개인데 똑같은 거 3개. 4개인데 똑같은 거 2개, 2개. 4개인데 똑같은 거 3개. 이렇게. 이걸 조합으로 보면 4칸 중에 3이 들어갈 한 칸을 뽑아라. 4C3. 이거는 4C2. 이거는 4C3. 다 더하면 되겠죠? 아, 이거 4C1이죠. 3의 기준으로 보면 한 칸이니까 4C1. 더 해봅시다. 그러면 4C1, 4C2, 4C3. 자, 그 다음에 아까는 3칸 중에 한 칸, 2가 들어갈 거. 3칸 중에 한 칸이니까 3C1인데 얘는 3칸 다 2가 들어가야 되겠죠. 3C3을 곱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3C3을 곱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고 4C1부터 4C3은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2의 4제곱 빼기 2구나. 계산하면 14네요. 이게 다네, 다. 자, 가나 달을 다 더해봅시다. 일단 가랑 달을 더하면 76. 186을 더하면 2, 6, 2. 답은 262가 되네요. 260이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해봤는데 2번 중략돼 있죠. 이거를 내가 한 번만 해볼게요. 같은 논리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워버립시다. 세 칸 중에 2를 2번 사용한 경우, 전 예를 들어가지고 두 번째랑 네 번째 2를 썼다 해볼게요. 나머지 자리에 1, 3 넣으면 되겠죠. 뽑자. 하나, 둘, 세 개, 4개, 3 하나. 하나, 둘, 셋, 3 2개. 하나, 둘, 3 3개. 하나, 3 4개. 됐죠? 이제 나열해라. 얘는 총 5개죠. 오, 잠시만요. 아, 이거 없어도 됩니다. 자, 총 5개인데 같은 게 4개 있죠. 4팩. 총 5개인데 같은 게 3개, 2개. 총 5개인데 같은 게 2개, 3개. 총 5개인데 같은 게 4개. 조합으로도 보자. 총 5개 칸 중에 3이 들어갈 한 칸. 얘는 2칸. 얘는 3칸. 얘는 4칸.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5C1, 5C2, 5C3, 5C4인데, 자, 처음에 2를 넣는 거. 3칸 중에 2를 2칸 넣어야 되겠죠. 3C를 곱해야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2의 5제곱에다가 빼기 1을 하면 되겠고,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2일 때도 같은 원리로 해봤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24번 문제입니다. 원순열이죠. 제가 알려준 대로 풀면 됩니다. 제가 원순열 할 때 구별되는 자릿수에다가 그 다음은 순열을 곱하면 된다 이랬죠. 같은 원리로 하면 돼요.
자, 일단 가운데 부분을 봐야 되겠죠. 만약에 색깔이 7개가 있대. 그럼 여기에 그 중에 첫 번째 색깔 칠하고 나머지 6개. 두 번째 색깔 칠하고 나머지 6개. 그럼 각각의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가운데 들어갈 색깔은 총 7개니까 7가지가 되겠네요. 자,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검은색을 칠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을 칠한다 볼게. 그럼 빨간색은 나머지 6개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 칠해도 경우가 같죠. 구별이 안 되죠. 제가 원순열 설명할 때 하얀색 방이라 생각했죠. 그러면 그 방에 여기 이렇게 의자가 있어. 의자가 있어. 어느 의자에 앉든 구별이 안 되죠. 전혀 방향 감각도 없고 위치도 구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앉든, 여기는 색칠이니까 어디에 색칠하든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다. 구별되는 자리 한 가지다. 예를 들어 제가 빨간색을 뭐 여기 칠했다 볼게요. 그 다음 파란색을 칠할게. 빨간색을 얘를 칠하면 그 다음 자리는 다 구별이 되죠. 빨간색으로 시계 방향 1칸, 2칸, 뭐 3칸, 4칸, 5칸 다 구별되죠. 그러면 구별되니까 순열, 즉 6팩으로 봐라. 아, 자리 5개죠. 5팩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면 되겠네요. 계산해보죠. 5팩 뭡니까? 5팩 120. 120에다 7을 곱하세요. 840. 답은 840 하면 되겠네요. 쉽죠? 자, 가형으로 갑시다. 가형 7번. (2100보다) 작은 경우의 수는 4자리죠. 2100보다 작은 경우의 수는 2100보다 작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000의 자리를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1000의 자리가 2보다 작으면 무조건 얘보다 작죠. 그러면 1000의 자리가 1일 때 여기에 뭐가 와도 2100보다 작죠. 그럼 경우의 수는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거는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다. 4가지 다 되죠. 여기도 4가지 다. 4가지 다. 그러면 이 3개를 곱하면 4의 세제곱이군요. 자, 이게 0이면. 근데 이게 0이 될 수 없는 게 4자리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0은 못 오네요. 그러면 2보다 작은 건 했어. 2랑 같은 거 봅시다. 2랑 같아. 자, 그러면 1000의 자리 같으니까 100의 자리에 승부가 되겠네요. 1이래. 1보다 작은 0이 온다고 치면 그 다음은 뭐가 오더라고 해도 2100보다 작죠. 여기도 4가지 곱하면 4의 제곱이군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100의 자리마저 같아. 그러면 10의 자리 판가름 나는데 다 빵빵이죠. 그럼 얘보다 작은 건 없지. 안 해도 되겠네요. 이 2가지만 더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64, 16 계산하면 80. 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1번.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 일열, 나열.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같은 색의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저는 공으로 말고 문자로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저는 흰 공. 자, 무슨 방송 소리가 들렸네요. 자, 흰 공 2개. 그 다음에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 자, 봅시다. 어차피 같은 색의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같은 문자 A로 나타낸 거예요. 흰 공을. 빨간 공은 B, 같은 문자로. 검은 공은 C, 같은 문자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공을 나열한 거나
이 문자를 나열하는 거나 서로 똑같죠, 이제. 그럼 저는 이 문자를 나열하는 문제로 가보죠.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A랑 A1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저는 이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우리 많이 했던 거. 이웃하지 않게 했으면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나열해라. 이웃해도 되는 거. B, C. 얘를 먼저 나열해 볼게요. B, C. 자, 이것도 가디순이죠. 6개인데 같은 거 2개, 4개.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거를 사이사이 배열한다고. 이렇게 사이사이. 그러면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겠죠. 그럼 7개 중에서 A를 나열하면 되는데, 자, 무조건 뽑고 배열이라 그랬습니다. 7자리 중에 A가 들어갈 2자리를 뽑아봅시다. 7, C.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를 뭐 여기 넣고 뭐 여기 넣는데 이 2자리가 뽑혔죠. 그 다음에 배열해 보죠. 배열. 그럼 여기도 A 넣어. 여기도 A 넣어. 그런데 똑같은 문자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이걸 자리 바꿔봤자 똑같잖아. 어차피 같은 문자인데. 그러면 뽑고 배열하는 거는 한 가지니까 뽑기만 하면 충분하구나. 얘랑 얘를 곱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풀이. 여사건으로 보죠. 여사건. 자, 흰공 A를 서로 이웃하라 그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얘네들을 싹 다 나열해 보죠. 총 8개죠. 자, 같은 거 2개,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빼는 거야. 이웃하지 않게라 했으니까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죠. A랑 A를 이웃해 봅시다. 그럼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면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문자로 보면 되겠죠. 그럼 총 몇 개냐? 1개, 2, 셋, 넷, 다섯, 여섯, 7개. 총 7개네요. 빼라. 같은 거 2개, 4개. 자, 그런데 이제 둘이 자리 바꾸면 생각해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문자니까 자리 바꿀 게 없죠. 그러면 얘에다 얘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가 같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풀이를 봅시다. 세 번째 풀이로는 잘 안 풀 것 같은데 이 원리는 좀 기억해 두세요. 자, 1번이랑 좀 반대 풀인데 아까는 A를 제일 나중에 했죠. A를 먼저 해볼게요. A. 그럼 남아있는 게 B 2개, C 4개, 총 6개가 남았죠. 그러면 6개를 어디 넣느냐? A 왼쪽에 넣든 A랑 사이에 넣든 A 오른쪽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몇 개 들어갈지 몰라. 그 개수를 저는 여기 X개, 여기 Y개, 여기 Z개라고 써볼게요. 자, 지금 푸는 거는 이 원리는 처음 푸는 게 아니야. 예전에 저랑 중복조합에서 이런 얘기했죠. 수직선으로 딱 그려놓고 뭐 0, 1, 2 이렇게 나타내놓고 개수를 얘기했잖아. 여기 몇 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X랑 Y랑 Z를 더하면 몇이 될까? B 2개, C 4개, 6개를 여기 넣는 거죠. 각각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3개를 더하면 6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A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겠죠. 그러면 A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Y에는 반드시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Y는 뭐냐? 1 이상이겠네요. 그런데 XZ는 빵개가 돼도 돼요. 여기가 빵. 여기 6개 다 넣어도 돼. 그러면 X개는 0 이상. Z도 0 이상이죠. 됐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중복조합, 부정방정식 중복조합이 됐네요.
자, 이거 풀 때는 음하정 0 이상을 만들려고 그랬죠. xz는 좋은데 y가 문제죠. 1 이상. y에 한 개 줘라. 한 개 줘버려라. 그러면 x 더하기 y 프라임 z 한 개 줬으니까 5 대신에 y 프라임 x랑 z는 0 이상이다. 됐네요. 3ho. 계산하면 7co. 계산하면 7c.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x, y, z를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두 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b 2개, c 4개를 두 개 배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보죠. 여기에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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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만 되냐? 아니죠. 여기가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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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돼도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개수를 지금 두 개만 했지 이 배열은 안 했죠. 그럼 배열하는 경우도 신경 써야지. 그러면 여기 7c에다가 배열하는 거 B, C, C를 배열하는 거를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총 6개인데 B 2개, C 4개죠.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래? 얘랑 쉽게 똑같잖아. 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풀이는 조금 생각하기가 쉽진 않겠는데 그래도 이 원리는 꼭 알아두세요. 자,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풀러갑시다. 18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일단 얘부터 봅시다. m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m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n제곱해서 m 되는 것을 m의 n제곱근이다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어떤 수가 있는데 얘를 n제곱해서 m이 되게 하는 x가 바로 m의 n제곱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걸 물어봤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하네요. 자, 우리 1학년 때 방정식을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왼쪽 거를 빨간색으로 y는 두면 y는 x의 n제곱이랑 오른쪽을 파란색으로 두면 y는 m.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나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나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함수로 파악을 해볼 건데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여러분, y는 x n제곱, n의 값을 홀수, 짝수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자, y는 m은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죠. 그러면 그 직선이 양수냐 아니면 0이냐 아니면 음수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되겠죠. 세 가지 다 어차피 교점은 한 개네요. 이 교점이 x좌표를 뭐라고 하느냐? n제곱근 m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0이고 요 놈도 n제곱근 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홀수일 때 받고 짝수일 때 봅시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자, 짝수일 때 그래프를 그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죠. 역시 m의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나누어서 봅시다. y는 m인데 양수인 경우, y는 m인데 0인 경우, y는 m인데 음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나네요. 이 각각의 좌표를 얘를 n제곱근 m이다 라고 두면 얘네는 마이너스 n제곱근 m이겠네요. 자, 요 놈은 0이고 얘는 없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m의 값이 부호가 되게 중요하네요. m의 값이 양수냐, m의 값이 0이냐, m의 값이 음수냐에 따라서 실근을 한번 봅시다. 자, 양수일 때 홀수, 이때는 n제곱근 m이겠구나. 0일 때는 0, 음수일 때도 n제곱근 n. 개수를 따져보면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군요. 됐죠? 자, 두 번째, 짝수인 경우 이때는 두 개죠. 그러니까 뿔마 n제곱근 m이겠구나. 두 개구나. 0일 때는 어차피 0으로 한 개. 음수일 때는 안 만나죠. 이때는 빵개. 됐습니다.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네요. 자,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풀러가 보죠. 첫 번째, m이 양수인 경우 n의 값에 관계없이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m이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면 얘야 얘. 얘예요. m이 0보다 크면 홀수일 때도 한 개, 짝수일 때는 두 개. 어쨌든 존재하죠. 그러면 n의 값에 관계없이 때는 무조건 존재한다. 그 말인 거예요. m이 양수면 무조건 존재한다. n이 짝, 홀 상관없이 무조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개수만 파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수 파악하러 가볼게요. 요거 지워버립시다. 요거 지워버립시다. 지금 우리가 보는 부동식은 얘죠. 1, 절대값 m, n, 그 다음에 10이네요. 자, 우리가 첫 번째 m이 0보다 큰 경우를 봤죠. m이 양수면 절대값 m은 그냥 m이죠. 1, 자, 이건 너무 쉽잖아. 많이 해봤잖아. 자, m이랑 n이죠. 함수 대응으로 볼까요? m이랑 n이 1부터 10까지. 자, 여기 등호가 없죠. 그러면 10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끝나죠. 10개 중에 2개 뽑으면 끝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뭐 3이랑 7을 뽑았대. 뽑으면 대응되는 거는 한 가지라고. 작은 3은 m으로, 큰 7은 n으로, 작은 건 m으로, 큰 건 n으로.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 뽑기만 하면 끝난다. 됐네요. 얘 계산하면 45죠. 얘가 바로 가네가. 얘가 바로 가네요. 얘가 바로 가구나. 나를 보죠. 두 번째. m이 0보다 작을 때. 자, 거기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봅시다. m이 0보다 작은 경우 n이 홀수이면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항상 존재한다. 한편 n이 짝수이면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m이 0보다 작다. 이 경우를 보는 거죠. n이 홀수면 한 개 존재해. 그런데 짝수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이 홀수인 것만 보면 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는 자, 우리가 보는 부동식은 절대값 그대로 둘게요. 얘인데 이 n의 값이 홀수인 경우를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죠. 10 이하의 홀수.
9부터 시작해 볼까요? n이 9일 때. 얘가 9야. 절대값 m이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9야. 1 이상 9보다 작은 거. 얘는 1부터 8까지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n이 7일 때 그럼 절대값 m은 1부터 6까지 가능하겠고 n이 5일 때는 1부터 4까지 가능하겠고 n이 3일 때는 1이랑 2가 가능하겠고 n이 1일 때는 1 이상 1보다 작다? 없네요.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 경우의 수만 세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m이 홀수라 그랬죠. 예를 들어 볼게요. n이 3일 때 절대값 m이 1이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보죠. 이거를 우리가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절대값 m이 1이죠. 그런데 m은 음수여야 돼. 절대값 m이 1이면서 음수인 거. 마이너스 1이죠. m이 마이너스 1, n은 3이라고. 얘도 한번 볼까? 절대값 m이 2라고. 그때 마이너스 2죠. n은 3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 어차피 이거 두 개죠. 그러면 이렇게 개수만 세면 돼요. 이거 8개, 얘 6개, 4개, 2개 다 더해보세요. 20. 이게 바로 나네. 이게 바로 나네요. 그러면 2개 더하라 그랬죠. 2개 더하면 답은 65. 답은 6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조금 까다롭긴 한데 뭐 이 원리만 이해하면 할 수 있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 불러갑시다. 27번입니다. 자, 9개의 정사각형이 돼 있다. 자,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주어진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라.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해라.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다를 먼저 볼게요. 자, 만약에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봤대. 그럼 파란색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안 된다고. 서로 꼭지점 한 개를 공유했죠. 이런 거 안 된다고. 또 다른 거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있으면 파란색을 이렇게 칠한다면 이것도 공유하죠. 2개 공유하네. 그럼 이런 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거 칠할 때 우리가 먼저 가운데를 먼저 칠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9가지 색깔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을 칠한다 생각해 봐봐. 그럼 그 다음에 파란색을 칠한다 생각할 건데 파란색은 그 어디에도 안 되죠. 이 2개 중에 무조건 걸리잖아. 꼭지점이 무조건 공유할 수밖에 없죠. 안 되네.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에 파란색을 칠해봐봐. 여기 파란색. 그래도 빨간색을 그 어디에도 칠할 수가 없죠. 그러면 9가지 색깔인데 이 가운데는 빨강, 파랑은 오면 안 되겠구나.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빨강, 파랑을 제외한 7가지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가운데 갈 수 있는 거는 7가지구나. 그럼 저는 여기에 검은색을 칠했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칠합시다. 자, 빨간색을 칠할게. 구별되는 자리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다 구별 안 되는 똑같은 자리죠. 이 면의 가운데, 이 모서리의 가운데, 이 모서리 가운데, 모서리 가운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4개도 같은데 그게 잘 보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 모서리의 오른쪽인데 얘는 이 모서리의 왼쪽이잖아. 그럼 서로 구별되지 않는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얘는 이 모서리를 보면 오른쪽인데 이 모서리로 보면 왼쪽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로 보면 왼쪽인데 얘로 보면 오른쪽이잖아. 어차피 네 가지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서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도 같은 자리라고 보죠. 자, 그럼 빨간색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체크한 거 아니면 동그라미 두 가지죠. 우선 빨간색을 체크한 자리에 색칠해 보죠. 그러면 빨간 거는 색칠한 자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를 한번 칠해 볼게요. 그 다음 파란색 칠하자. 파란색은 이렇게 꼭지점 공유하면 안 되죠. 여기 안 되네.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가능한 건 세 자리네. 파란색은 세 자리네요. 됐습니다. 뭐 이 중에 하나 칠해 봅시다. 여기 칠했다고 봐봐봐. 그러면 그 다음 색깔은 이제 뭐 전혀 제한사항이 없잖아. 나머지 5자리는 순열 5 팩토리아로 보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 팩토리아로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빨간색을 동그라미 자리에 색칠한 경우를 볼게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에 여기에 색칠을 했대. 그러면 얘는 어차피 한 가지. 어디에 색칠해도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파란색.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긴 당연히 안 돼. 그럼 남아있는 파란색의 자리는 5가지가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파란색을 여기 색칠했대.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세 개, 네 개, 5, 6자리는 다 구별되죠. 6 팩토리아. 다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해 봅시다. 7. 6 팩토리아를 다 앞으로 보내서 7이랑 곱하면 이게 7 팩토리아로 바뀌네요. 그 다음에 3, 5 남아있네요. 그럼 답은 8 곱하기 7 팩토리아군요. 그럼 답은 8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8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12개 강의를 찍었네요. 강의를 찍을수록 드는 생각이 내가 막 사이버 인간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저 매일마다 학교 출근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수업하는 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나 혼잣말을 해. 그냥 길거리 걷다가도 혼잣말하고 혼자 막 씩 웃고 미친놈 같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학교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인강을 찍어봤는데 저한테는 나름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언젠간 제가 사투리를 고치고 표준말을 쓰게 되면 제 이름으로 된 인강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뭐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저한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교사로 있지만은 저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 뭐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절대로 지금 나이가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너네들은 나보다 훨씬 어리잖아. 아니 나보다 조금 어리잖아. 여러분, 젊은 게 깡패입니다. 여러분 나이면 여러분이 꿈꾸는 거, 바라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수능 12월에 보죠. 12월 수능 치는 그날까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반드시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봅시다.